일부 그 반도체 관련 연구소 자료들을 보면은 4분기에는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중간에 좀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그 52,000을 저점으로 상승 트렌드에 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전자 질문 좀 드려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적자, 또 감산 이런 부정적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조금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교수님은 좀 생각하실까요? 삼성전자가 지금이 거의 2기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잠정치가 6천억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무려 96%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이 2기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삼성전자 강의도 가보니까요.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비용 전략하는 모습도 보고 지금 이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강의를 자주 가시죠? 예, 1년에 몇 번씩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의하는 게 아주 고위 임원들 대상은 아니고요. 해외 파견 나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직원들 업무 시간에, 점심시간에 그냥 자유롭게 듣고 싶은 사람만 듣게 이렇게 만드는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거는 정말 점심시간인데 점심 안 드시고 많은 분들이 강당을 가득 채워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특히 그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올랐지만은 한때 52,000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무렵에 가니까 왜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지 질문을 받아보니까 그게 제일 많았었어요. 직원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궁금하죠. 그리고 직원분들도 자기 회사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하는 이야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더 사십시오. 지금 이기 때 주가가 이기를 52,000원, 5만 원대 주가가 미리서 반영했습니다. 사라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좀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중에서도 외국인들은 또 삼성전자를 8,800원어치나 또 샀다고 해요. 그래서 왜 외국인들은 이렇게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걸까요? 한국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1,300원이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코스피도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명목 GDP 평균 수출 금액 그다음에 유동성에서 저평가됐고요. 환율도 너무 높아요. 제가 추정해본 적정 환율이 한 1,1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1,320원이 됐는데 환율도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코스피를 살려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살 수밖에 없죠. 시가총액이 대부분 거의 25%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삼성전자 사고 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환율도 떨어질 것이다. 즉 원화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 두 가지 측면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산 것 같습니다. 네,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좀 수출 기업인 삼성 입장에서도 수혜를 받는 걸까요? 그리고 앞서 경기를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선행지 순환 변동치 좀 선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3월이 저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지 순환 변동치가 증가하면은 경기도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은 당연히 디램 가격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도 오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공격적인 좀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더 큰 규모의 투자도 하고 있는데 위기의 소리가 들려오는 지금 이 시기에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초격차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 앞서 강의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날 한 건물에 갔더니 1층에 갔더니 전등불을 절반을 꺼놨더라고요. 비용 전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서도 비용 전략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획된 투자를 하나도 안 줄이고 다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계열사한테 20조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의 기업 성장사를 보니까요.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잘한 분야에 투자를 더 늘린 기업은 나중에 경기 회복 시기에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비용은 전략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늘리는 거 보니까
앞으로 그 삼성전자 미래가 밝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여러 형식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참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또 동시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같은 것들을 보면은 4월에 저점이 이제 기록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부터는 조금 상승 추세를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지난번 그 52,000원 그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볼 수 없는 저점이 아니었을까. 52,000 저점 치고 지금 6만 뭐 한 5,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 과정에서 아마 제가 앞서 6, 8월에 우리 코스피가 조정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면 코스피 조정 보이면 삼성전자 주가도 조정을 보이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는 그 상승 곡선을 그려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익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뭐 2분기, 3분기 특히 4분기 가면서는 이익이 다시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그 반도체 관련 연구소 자료들을 보면은 4분기에는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 주가는 중간에 좀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그 52,000을 저점으로 상승 트렌드에 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6, 8월 정도가 좀 조정이 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하셨고 상승의 트렌드에 지금 이제 타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에 가나요 마나요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결국엔 이제 못 갔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가 수년 내에 10만 전자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대기업이? 저는 뭐 시간의 문제지 다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뭐 10만 전자가 가려면은 다시 이익이 많이 늘어나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분기당 영업이익이 6천억까지 떨어졌는데 또 뭐 2년 후 지나면은 저는 분기당 영업이익이 뭐 16조, 11조 이 정도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다시 그 10만 전자 우리가 9만 전자에서 10만 전자 가다가 뭐 5만 전자까지 떨어졌습니다만은 뭐 시간의 문제지 10만 전자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가까운 친척이 돈이 있을 때마다 아주 옛날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네. 근데 뭐 기간의 문제였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사가지고 삼성전자가 뭐 10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삼성전자가 얘네들 둘 유학을 보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장기적으로는 올랐다는 것이죠. 배당도 많이 받으셨겠네요. 계속 배당도 받고요. 갈수록 더 배당은 더 줄 겁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바라보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아까 첫 번째는 영업이익 말씀 주셨고 또 어떤 것들이 좀 개선되거나 뭐 더 혁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제일 중요한 경기가 회복돼야 되죠. 경기가 회복되면은 새 경기가 회복되면은 뭐 디램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삼성전자 이익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디램뿐만 아니라 뭐 휴대폰도 잘 팔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잘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뭐 휴대폰, 가전제품 이런 거는 저는 아시아 시장에 많이 팔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 보면은 아세안 비중이 2000년에 10%에서 최근에 18%까지 올라갔는데요. 뭐 아세안 주요 국가 보면은 뭐 전자제품 생산하는 데도 없고 휴대폰 생산하는 데도 없거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 뭐 다른 전자제품하고 경쟁을 하겠지만은 이쪽에서 꾸준히 그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이쪽에서도 이익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10만 전자 기대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저는 뭐 2, 3년을 내다보면은 뭐 10만 전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그렇습니다. 불가능할 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 이제 인텔과 또 ARM이 깜짝 또 파운드리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동맹이 또 삼성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까요? 뭐 영향은 좀 있겠죠. 사실 삼성전자는 TSMC 대만에서 이 파운드리 쪽에는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삼성전자도 이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만 그 TSMC 보니까 뭐 공장을 대만에다 여러 군데 짓고 또 일본 회사들로 합작해가지고 일본에다 짓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파운드리 쪽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약한 가능성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앞으로 이쪽에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제 가끔씩 우리 삼성전자
또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쌀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지속해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될지 이 반도체 부분 또 삼성전자가 혹은 이런 조금 우리나라를 이끄는 섹터가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바뀔지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년 후에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이전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뭐 2000년대 초반에 한 10%였어요. 근데 2018년에 20%까지 올랐다가 작년에 뭐 세계 경제 나쁘면서 18%까지 떨어졌는데요. 뭐 여전히 우리 수출을 반도체가 주도할 거예요. 2차 전지는 이제 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세계에서 그 2차 전지를 우리가 제일 잘 만들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전기차 수요가 엄청 늘어나면서 뭐 2차 전지 굉장히 빨리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한 뭐 10년 후에 가면은 뭐 2차 전지가 반도체 수출들도 넘어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반도체는 그래도 과거보다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는 산업이고 2차 전지는 성장성이 굉장히 빠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출이 좀 회복돼야 또 삼성전자가 회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수출이 회복되기 위한 또 조건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수출은 환율보다는요 세계 경제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빨리 회복돼야 되죠. 예, 그리고 우리 수출 중 중국으로 전체 수출은 한 24%가 가고 있고요. 반도체는 40%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죠. 예, 그런데 중국 경제가 3% 작년에 성장했는데요. 올해는 대부분의 그 예측하는 사람들이 중국 경제 5% 이상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경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반도체 수요가 거기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크게 낮아졌습니다만은 저는 올 3분기 하반기 들어가가지고요. 중국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반도체 수출도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수출 비중이 올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고 반도체가 그렇게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가 예. 근접국인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악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중국 비중이 24%, 미국 비중이 16%거든요. 두 나라가 40%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네. 그래서 두 나라가 싸우다 보니까 사실 피해를 입는 게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 미국 수출 비중, 중국 수출 비중은 뭐 여기서 더 높아지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중 패권 전쟁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나은 나라들이 저 옛날에 그 세계 기업들이 중국으로 가는 거고 인도나 다른 아세안 지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우리 수출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아세안 시장입니다. 아세안 수출 비중이 2000년에 우리 10%였는데 작년 보니까 18%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출 중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돼요. 작년 기준으로. 아직 성장이 남아 있는. 예. 그런데 앞으로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보다 더 많아지고요. 중국 성장률은 그동안 뭐 9%, 10% 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이제 자리야 산이지 5%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6 내지 7% 성장을 할 거거든요. 중국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 아세안 지역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요. 미중 패권 전쟁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이런 나라 가서 우리가 수출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수출로 우리 경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시안 지역과의 또 수출 이런 동향도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국가가 그러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지금 당장은 베트남이에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국가별로 흑자를 보면요, 베트남에서 흑자를 제일 많이 냈었어요. 과거에는 중국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베트남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한 이유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이 경제가 오려니까 우리 수출을 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과거에는 중국으로 갔는데 베트남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베트남에서 절반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품 중간재가 베트남으로 가야 되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요. 무역 흑자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또 아세안 예. 시장에 눈을 돌려서 수출이 잘 되면은 충분히 이것들을 상쇄할 수 있도록 예. 장치가 예,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 우리 수출이 플러스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요. 뭐 내년에는 뭐 6% 안팎 수출이 그렇게 증가하게 될 거라고 저는 뭐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6, 7, 8부터 조금 잘 주목해 보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영희입니다. 제가 작년에 웅달 책방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작년은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 지표 국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국 그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경제 지표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 몇 가지 경제 지표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경제 지표 몇 개를 모아가지고 경제 분석의 기초, 경제의 정석이라는 책자를 마련했고요. 또 이 책자를 바탕으로 강의해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100분 정도에게 경제의 정석 책자뿐만 아니라 강의 내용을 녹화한 UBS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싸진 상태, 특히 주가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를 늘릴 수 있는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런 책자로 공부하면서 올해 그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경제의 정석 이런 거 책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